안녕하세요. 수의대생 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M동물의료센터 이나영 원장입니다. 오늘 궁금한 주제는 사료와 간식에 대한 비율이에요. 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1살 된 강아지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간식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블루베리인데 연속으로 막 20개를 막 계속 줘요. 앉았으면 바로 하나 주고 또 뭐 일어나 해서 기다리면 또 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넌 도대체 간식을 얼마나 먹이는 거야 했더니 그냥 말 잘 들으면 준대요. 그래놓고 그 친구의 고민은 사료를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간식을 많이 먹으니까 사료를 당연히 안 먹겠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사료와 간식의 적절한 비율이 좀 궁금해서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요. 사료만 먹으면 강아지도 너무 심심하겠죠. 그래서 간식이 조금 들어가 줄 필요는 있는데 저희가 이상적으로 권유드리는 간식의 비율은 사료 칼로리의 10%. 하루에 먹어야 되는 총 칼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0% 정도는 간식으로 줘도 된다. 근데 가끔 보면 사료는 사료대로 다 주시고 간식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아이가 살이 꼬동꼬동 찌겠죠. 사람도 똑같아요. 크림빵을 막 먹고 나서 자기가 밥 먹으라 그러면 무슨 수로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뚝딱 먹겠어요. 그죠? 사실은 애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맛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사료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적정량은 반드시 채워주시고요. 거기에다가 10% 정도를 조금 더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애기들 어려가지고 어떤 그런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던가 사회화 교육을 시켜야 될 적에는 반드시 상이 필요하죠. 근데 앉아 일어나를 하면서 앉을 때 하나, 일어날 때 하나 이렇게 주면 양이 너무 많고요. 1살 미만인 애기들한테는요, 이런 상으로 주는 트릿을 사료 하나 정도 주셔도 돼요. 이 돌고래 훈련시킬 때 있죠. 돌고래 되게 크잖아요. 한 250kg 되고. 얘네한테 주는 상 요만해요. 덩어리 요만해요. 엄청 작네요. 그죠. 그래서 강아지 훈련시킬 때 쓰는 트릿은 거의 새끼손가락 한 마디? 요런 정도로 짧게 해야 돼요. 아주 작게. 그렇게 해도 아이들은 충분히 즐거움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맨 처음에 어느 정도 훈련 진행할 적에는 할 때마다 주는데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떨 때는 주고 어떨 때는 안 주고 하면서 간헐적으로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애가 어떨 때는 줬는데 안 주면 왜 안 줬는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럼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도박이랑 비슷해요. 한 번 빵 터지고 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 안 터져도 다음번엔 터질지도 몰라. 다음번엔 줄지도 몰라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완전 도박이네요. 그죠? 그걸 동물들한테도 약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식량을 무조건 늘리셔서 똑같이 주셔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적당히 밀당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밀당이 중요해요. 네, 밀당이 중요해요. 간식은 어쨌든 전체 퍼센트의 10%라는 거, 혹은 내가 오늘 간식을 조금 많이 줬네 이러면 사료량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항상 좀 많이 먹고 과식하는 경향이 있으면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사료보다는 간식을 더 먹으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잘 조절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간식 권장량이 적네요. 네, 관장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대한 줄여서 급여를 그렇죠. 해야겠네요. 그 비율을 잘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럼 간식을 막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비만이 되면 생기는 질병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비만이 되면 조그마한 강아지들이든 큰 강아지든 제일 문제는 관절이 문제라는 거예요. 관절 계통에 문제가 생기기가 쉽고요. 생각보다 강아지들, 고양이들한테 고지혈증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많아지면 키가 탁해지면 이제 간이라던가 대사성 질환 같은 것들도 좀 더 쉽게 오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사람이랑 똑같네요. 사람이랑요. 그래서 가끔 보호자님들이 네? 강아지도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어요? 강아지도 고지혈증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얘네들은 일단 살이 찌면 운동으로 빼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 살이 찐 상태에서 많이 걸으면 이게 또 관절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 찌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2달간 사료에 대해서 이것저것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참 즐거웠어요. 생각보다 병원에 오셔서 보호자님들이 정말 먹이는 것들에 대해서 예전보다 관심이 정말 많아지셨고 알고 싶어 하시는 것들도 되게 많아지셔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짚어보면서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셔서 강아지와 건강하게 오랫동안 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사료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원장님께 직접 여쭤보기도 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의 질문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저도 제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